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초등특수 임용고사 기출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임용고사 문제 특징은 예년에 비했을 때 초등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이 교육과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앞에 자료를 띄워놨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2022학년도거든요. 2022 개정이야. 2022 개정에서는 선생님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2022에서는 자 무엇을 확대했다? 통합교육을 확대했습니다. 그럼 통합교육을 확대했다는 것은 선생님 뭔 말이냐면 여기 보면 자 초등학교 그 다음에 특수교육과정의 연계 이런 말 있어 없어? 있죠. 즉 선생님들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 연계 통합을 강조했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제가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선생님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나 이 통합형 문제라든가 초과정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선생님들 분석을 해본 거예요. 교육과정 A와 선생님들 B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교육과정 강사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선생님 수업하는데 제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교육과정, 그래서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을 선생님들 수업합니다. 총론. 그럼 이제 총론 부분 관련된 내용이 선생님들 A면 5점으로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총 8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말을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봐봐. 초과정 문제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봐봐. 장군이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또는 초과정 사회문제 기업. 자, 이거 항상 선생님들. A, B면, 초등 특수의 임용고사 A, B면에 7번, 8번 문제는 초등교육과정, 초등교사 임용고사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게. 자, 근데, 자, 여기 봐봐,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4번, 5번, 6번 있어요. 이건 봐봐. 통합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자, 방금 통합교육을 강조한다 그랬죠. 선생님, 통합이라는 건 선생님들 뭘 말하냐면 이거야, 이제. 여기 봐봐.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문제는 공통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이고 통합형 문제라는 것은 특수교육학을 중심으로 해 초과정과 기본교육과정 있죠. 요걸 선생님들 같이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초과정을만 자체적으로 이제 초등교육과정에 나왔던 문제를 그냥 끄집어 쓰는 거 있잖아. 이건 초과정 단독이야. 자, 그래서 이제 초과정을 교과별로 구성해서 이렇게 물어본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A면에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8번. 자, 근데 4, 5, 6, 7, 8 있습니까? 여기에 4번, 5번, 6번은 통합형 문제로서 특수교육학과 초등 기본교육과정이 연계되고 있고 7번, 8번은 초과정 단독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이 교육과정이 사이사이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 그리고 B면도 마찬가지예요. B면. 선생님 B면도 보시면요. 여기에 4번, 5번, 6번이 통합형 문제고 7번, 8번이 뭐가 될까? 초과정 단독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파악하시냐면 그러면 5, 7, 8, 7, 8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국수사과학. 우리 초등학교 가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도덕, 실과, 영어가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과목이 있는데 국어, 수학, 사회과학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보십시오. 문제가 저기 미술, 실과. 자, 그러면 체육, 음악. 자, 봐. 올해는 봐봐. 체육하고 음악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과하고 뭐 나왔어? 미술이 나왔단 말이야. 실과, 미술. 그리고 실과 문제가 이제 총 통합 5점에서 이제 1점, 2점, 3점이 되고 그 다음에 미술 문제가 선생님들 3점이에요. 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실과나 미술이 3점이 이렇게 6점이에요. 총 6점, 3이죠. 자, 근데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 통합형 사회 문제, 통합형 국어 문제, 통합형 수학 문제, 과학 문제 있어 없어? 있죠. 국수사과는
초과정의 문제를 그대로 쓴 4.5점, 4.5점짜리 문제가 있고 또 국수사과는 통합형 문제로 별도로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 국수사과 문제 있죠. 이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초등 특수 임용을 준비할 때는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과정에서 국수사과에 공부했던 이 초등교육과정 있죠. 이 부분은 초등 임용과 똑같이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체음미실 도덕 있죠. 도덕. 얘네들은 초등 특수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생님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초등 특수만 단독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수업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들 이제 수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론 파트도 같이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있잖아요. 이것도 선생님들 공부하고 수어, 점자, 그 다음에 시각적인 뭐 자립생활 쭉 있잖아요. 선생님 청각. 이 부분들도 관련지어서 선생님들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들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점자 교육과정 있잖아요. 평가에서 이번에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교육과정 지문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관련지어서 선생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대강 쭉 선생님 보니까 80점 만점에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제가 수업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40점보다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은 이제 편차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해요. 자, 근데 그만큼 교육과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의 수업이 선생님 중요할까요? 초등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연관이 있어요. 초등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어떻게 연관되고 초등특수에 나온 용어와 그 다음에 초과정에 나온 용어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선생님들 정리해 봐야 돼요. 또 초등교육과정 국어 수학 있죠. 국어 수학은 특수교육학 학습장애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요. 겹치는 용어가 달라. 자, 그것들을 선생님들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특수교사만을 위한 별도 반을 운영하고 별도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 기본교육과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초등 지도서 강론도 중요하지만 기본 지도서 강론 있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요거 다 선생님들 별도로 정리해서 수업하고 기본교육과정 특수교육학 연관된 것 특히 학습장애 이 부분 연관지어 공부하고 초등, 초특, 중특, 기출문제 다 같이 연관지어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공통용어 뽀개기라고 선생님 제시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시험 3주 남겨놓고 제가 또는 4주 정도 되겠구나. 그 초과정, 기본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국어, 수학, 사회과학을 쭉 공부하잖아요. 이랬을 때 국어에서 나온 용어하고 사회에서 나온 용어하고 수학 용어가 동일하거든요. 좀 헷갈려요. 그걸 다 정리한 거 약 150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이틀 강의 내용 중에 올해 선생님들 나왔던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습니다. 유창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읽기 방법, 수준별 질문, 귀납, 연역, 분류 또는 알고리즘, 효능감, 가치태도, 뭐 지속 가능 여러 가지 선생님들 출제되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기출문제를 선생님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선생님들. 기출을 선생님들 공부할 때는 어떤 관점이 중요하냐면 기출은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공부할 때 과거의 기출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 자, 그러면 올해 초등 특수 임용고사에서 과거에 유사한 기출이 어떻게 출제가 됐나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없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새로 등장하면서 어떤 게 신설되었는가? 신설된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자, 그럼 정리합시다. 공부는 선생님들 두 가지 방향이야. 과거 기출문제와 신설된 내용 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맥락이야. 자, 그러면 올해 A4 있습니까? A4번에 선생님들 나왔던 문제. 그럼 A4에 선생님들 나왔던 이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선생님들 읽기 효능감 또는 읽기 전략 그 다음에 지읒에 해당되는 내용 과거에 다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제가 하나 이 문제를 한번 선생님 자세히 풀어볼까요? 자, 봅시다 선생님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3, 4학년 글의 내용 짐작하기. 자, 이게 포인트야 선생님들. 글의 내용을 뭐한다? 짐작한다. 글의 내용을 짐작해? 선생님 그러면 글의 내용을 짐작하려면 글의 내용을 명확히 뭐 해야 돼? 명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내용을 명확히 알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내용인가 아니면 이 내용에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작가는 말했을까? 철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석해 보는 것들이야. 그래서 짐작을 하려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사실적으로 이해해서 이제 글의 내용을 뭐 할까? 짐작해야 될 거 아니야, 쌤들. 여기서 봐, 짐작. 이게 추론이야, 추론. 그러면 옆에 쌤들 기출문제 보실래요? 기출문제도 봐, 기출문제. 오늘은 누구의 생일일까요? 수지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생일에 케이크든 떡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있어 없어? 있죠? 이 문제가 쌤 있어. 여기 봐봐 그런 문제. 오늘은 수지의 생일입니다. 답이 뭐야 쌤들? 오늘은 누구? 수지. 그대로 답이 있잖아. 사실이죠. 엄마, 아빠, 오빠가 수지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일 케이크 8개의 초과했더라. 그럼 몇 살이라고 할 수, 짐작할 수 있어. 8개니까, 8살. 이게 뭐야? 추론이지. 야, 그러면 이제 떡 대신, 케이크 대신 떡을 사용하면 어떻겠니? 이게 뭐였지? 평가야, 평가. 그러니까 지문을 잘 보면 답이 있단 말이야. 이거 작년에 쌤들 독도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 출제가 쌤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쌤들. 네, 민호는 읽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중심 측정 원리를 적용한 빈칸 메우기 검사야. 자, 선생님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초과정과 기본교육과정 특수교육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초등교육과정에 빈칸 메우기가 나와요. 그럼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의 빈칸 메우기. 자, 특수교육학 학습장애의 빈칸 메우기야. 자, 근데 초과정에는 그냥 빈칸 메우기 장점이 나와 있지만 기본교육과정은 빈칸 메우기를 공부할 때 선생님 보면 CBM의 원리를 적용한 빈칸 메우기라고 했지. 그러니까 특수교육학이나 기본에서는 더 이걸 자세히 한단 말이야. 이걸 선생님들 정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찌됐든 빈칸 메우기가 나왔단 말이야. 선생님 그리고 읽기 수준, 흥미, 빈칸을 채우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무엇과 무엇에서 적절해라. 백지를 내거나 답을 하지 못해서 심리적 좌절이나 어려움을 겪을 바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단어를 고르고, 자, 골라라. 빈칸에 쓸 수도 있고 단어를 골라라. 그러니까 뭐야? 선택형 빈칸 메우기가 되겠죠. 이것도 초등은 그냥 빈칸 메우기라고 공부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냥 초등 특수가 훨씬 더 자세해요. 이 부분들은 초등보다는. 그 다음에 일기점수, 긍정적 경험이 중요하더라. 자신감, 성공적인 경험이 자신감을 길러줘. 그럼 이런 것들이 봐. 읽기에 대한 외재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선택하여 읽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게 하고 자발적 읽으려고 노력할 때 글을 읽게 되더라. 특히 관심과 배려가 더 있다면 지속적인 읽기 참여. 성공적인 경험을 통한 읽기에 대한 자신감. 이게 뭐야? 효능감이야, 효능감. 그럼 효능감 보면 선생님 봐봐.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야, 자신감. 마음 자세, 자발적. 그러니까 동기로 하면 선생님들 내적인 동기야, 외적인 동기야. 그렇지. 내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효능감을 길러주려면 내적 동기이기 때문에 외재적인 관심이 아니라 뭐야? 내재적인 관심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 부분 잘못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자, 그리고 또 봐봐. 이행에 해당 읽기 전략. 자, 협력적 읽기, 지속적 읽기 점검. 한두 문단의 글을 읽은 후에 자, 문단의 주요 내용 이야기. 답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들. 아니, 문단은 선생님들
중심 문장이 있고 뭐가 있을까요? 이 중심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뒷받침 문장이 있겠지. 그럼 여기서 봐봐.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는 건 선생님들 중심 문장을 뭐 해라? 찾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협력적 읽기에 뭐가 있을까 선생님들? 여기 중심 내용 관련지어 찾기 있어 없어? 있잖아 선생님들.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죠. 자, 빈칸 메우기 장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중심 측정과 관련지어 쓰기 때문에 이제 읽기 이해 정도에 대한 진전도를 확인하실 때 이게 이제 보편적인 답이 되겠죠. 이거 답을 쓸 때 봐봤어요. 답을 쓸 때도 보면 가의 밑줄치. 자, 교육과정 중심 원리를 적용한 빈칸 메우기 장점을 학습 내용과 연계해 삭성시키면 자, 임용고사 문제 풀 때 밑줄이 있으면 절대 밑줄만 보지 마십시오. 항상 밑줄 전을 보십시오. 밑줄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 내용을 짐작하게 한 질문을 만드는 방법 알게더라. 내용 짐작해. 자, 수업을 하면서 읽기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 도구를 만들어. 근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럼 이제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칸 메우기 검사야. 자, 그러면 빈칸 메우기 검사는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빈칸 메우기 장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교육과정 중심 측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원리를 적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반복 측정이 가능해. 그러면 반복 측정이 가능하면 전후에 측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진전했는가, 얼마나 향상했는가,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빈칸 메우기의 장점은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데 앞에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빈칸 메우기인데 교육과정 중심 측정 원리를 적용하더라. 그래서 답을 쓸 때 읽기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데 중심 측정의 장점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지문을 선생님들 명확히 분석하는 거예요. 명확히. 이렇게. 여기도 봐봐. 선생님들 봐봐. 빈칸에 들어갈 단어. 주변 구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고 문맥을 통해 연관성. 그래서 과거에 선생님들 문맥을 통한 추측에도 많이 나왔잖아.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단어보다 뭐해라? 중요해요도 있지. 읽기 수준, 흥미, 동기. 그럼 이제 뭐가 적절해야 될 것인가? 문제 봐봐. 요 흥미란 말이 있습니까? 흥미. 요 다음 국어과 문제 선생님들 A7번 문제의 답이 흥미가 답입니다. 흥미. 문학에 대한 흥미. 그러니까 지문을 자세히 보면 지문 속에 다른 교과 다 들어있단 말이야, 선생님, 이게. 봐봐. 심리적 좌절이나 어려움. 그럼 좌절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내용과 난이도가 뭐야 돼? 적절해야 될 거 아니야. 내용과 난이도. 자, 선생님, 그러면 그 뒤에 선생님 보실래요? 그 뒤에 쭉 한번 보면 제가 기출대 신설 그랬잖아. 2024에 초특 기출 보십시오. 초특. 가운데 선생님들 비워놨잖아. 평가 방법에 뭘 써라? 명칭을 써라. 나왔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는 선생님 그냥 빈칸 메우기가 답이었어. 이게 올해는 이렇게 진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 봐봤어요. 문제. 이 빈칸 메우기를 CBM의 원리와 학생 측면이란 맞잖아요. 그럼 평가 방법을 학생 측면에서 장점을 쓰는 형태의 문제는 과거 초등특수 2017학년 봐봐. 과학과에서 루브릭의 장점을 학생 측면에서 쓰라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선생님들 기출 문제만 완벽히 분석해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선생님 기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 제가 특수 교육학 부분도 같이 풀었던 이유는 뭐냐면 학습 장애 파트와 선생님들 관련된 걸 같이 제가 수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방금 그 문제의 지문도 이건 선생님들 그 족보보기라는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봐보세요, 선생님들. 흥미를 갖고 빈칸을 채우자 하는 동기를 가지도록 내용과 난이도 면에서 적절성 그대로 선생님들 용어가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읽기 수준, 흥미,
동기라고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을 선생님 보시면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지문을 분석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지문 속에 2022 개정교육과정 국어과에 가치 태도 용어가 다 들어가 있네. 여기 봐봐. 흥미, 동기, 그 다음에 효능감 앞에 나왔잖아. 이것도 가치 태도에 대한 걸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선생님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 선생님들 답을 찾는 것보다는 분석하는 게 선생님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선생님 보실래요? 그러면 동형기출. 자, 효능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방금 봐봐. 이게 방금 지문이었잖아. 긍정적인 경험, 자신감, 자발적이란 말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이 초등 2025학년도 초등 임용고사에 봐봐. 자신의 쓰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다는 기대, 믿음, 신념이나 영향, 자기에 대한 영향, 이게 뭐야? 효능감. 그러니까 작년 초등에는 효능감이 답이었고 올해 초등 특수문제는 효능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외적인 관심이 아니라 내재적인 관심.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내재적인 관심으로 가라 그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쌤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거야. 자, 그리고 봐봐 쌤들. 이것도 학습장에 제가 쌤들 교재에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건데 다전략 교수에 보면 쌤들 뭐가 나오냐면 CRS 협력 전략 읽기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쌤들 읽기 이해 점검 중심 내용 파악이라고 쭉 나와 있죠. 그럼 봐봐. 지문에 보면 협력적 읽기 뭐라고 있습니까? 이해 정도를 지속적으로 뭐 한다? 점검한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이해 점검이잖아요. 그리고 봐봐.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이게 뭐야? 중심 내용 파악. 그러니까 중심 내용 파악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것은 지금 보실래요? 2022학년도 동형 초등 기출 초특 2022학년도 초특 문제 보실래요? 여기 봐봐. 글 읽고 뭐 한다? 중심 내용 파악한다 라고 있어 없어? 있죠. 쭉 여기 봐봐. 중심 내용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들. 자, 또 봐봐 선생님들. 읽기 이해 질문. 여기는 봐봐. 사실적 이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사실적 이해. 자, 올해 문제는 뭐 나왔지? 추론적 이해가 나왔죠. 그럼 봐봐. 문제 스타일이 비슷하잖아. 얘는 사실적 이해하고 중심 내용 간추리는 파트가 지금 2022학년에 나왔다면 올해는 추론적 이해와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이게 선생님 출제가 되었구나. 그리고 효능감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2022 개정에서 강조된 용어입니다. 새롭게. 그래서 새로운 내용으로 효능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들 기출을 선생님들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수업했냐면 올해 10월 19일 날 공통용어 뽀개기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읽기 방법이라든가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읽기 수준별 질문 또는 효능감 이런 걸 선생님들 제가 나름대로 선생님들 쭉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수업을 했던 것들입니다. 강의하고 있는 장면들을 선생님들 제시했죠. 이게 선생님들 여기 부분 내용 보시면 이게 초과정 내용이 아니라 학습장에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들 초과정과 같이 연관지어 선생님들 강의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장에 이렇게 해서 제가 교육과정 중심 측정 쭉 이렇게 제시했죠. 여기 선생님들 빈칸 메우기 그 다음에 선택형 읽기 검사라고 있어 없어? 있죠. 여기 빈칸 메우기 읽기 검사 개발과정 동일하다. 선택형 읽기 검사. 이것도 삭제해야 될 단어 선정 시 고려사항 흥미 갖고 동기 가질수록 내용과 난이도에서 적절성을 가져라 라고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룡 보기 11번에 수준별 질문의 사실, 추론, 비판, 평가 또는 사실, 추론, 감상 이렇게 선생님들 정리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벌써 이 부분은 2023, 2020 출제가 됐던 게 초등 특수에 2025, 2026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 국어에서 이게 잘 나오냐면 이건 사실 모든 교과에서 다 잘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AI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AI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AI를 통해서 뭔가 생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AI가 대화 가능, AI와 대화가 가능해야 대화. 그러면 대화가 가능하려면
AI한테 뭐 해야 돼? 질문해, 질문. 그래서 이 질문 능력이 앞으로 애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수업할 때 초등교육과정에서 이 질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사실, 추론, 비판, 평가, 감상이 있어.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안 나온 게 뭘까? 창의적 질문, 창의적 읽기가 안 나왔어. 그러면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이런 창의적 읽기가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올 것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읽기 질문 수준이라 하더라도 앞에 있는 건 선생님들 지금 이 부분은 초과정 국어에서 나온 거거든. 근데 이제 특수교육과 학습장애에는 이렇게 읽기 활동에 대한 이해, 단어, 내용에 대한 문자, 추론, 평가적 이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용어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야. 또 봐봐. 공용법기 32번에 제가 효능감, 도덕이 보면 자효능감, 실가, 봉사 기반학습의 효능감이 선생님 나와요. 효능감. 국어에 뭐가 나오더라? 효능감. 선생님 이게 올해 시험 보기 불과 며칠 전에 지금 며칠이에요 선생님들? 이게 19일 날 그대로 선생님 수업했던 내용들입니다. 효능감. 아이고 26일 날이구나. 26일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효능감 자체를 선생님들 쭉 수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 아, 앞으로는 국어도 효능감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으면 앞으로의 문제에서는 우리 초등특수에서는 도덕과 반두라라는 사람과 관련 효능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두라의 효능감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기출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올 문제도 선생님들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출이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설이 중요하고. 또 선생님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자, 뭐가 있냐면 여기 봐봐 선생님. 여기 사회 문제인데 선생님들 리을과 미음을 구분하는 기준. 리을이 뭐예요? 리을? 자연하고 뭐죠? 인문 환경을 선생님들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죠. 자, 그러면 제가 과거 선생님들 기출을 여러 문제가 있지만 보여드릴까요? 이게 선생님들 2014년도 기출이야. 봐봐. 자연환경 있어요? 인간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 환경이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럼 정답은 이거야.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은 뭐더라?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 인간의 활동이 개입되었냐 안 되었냐? 여러 가지가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이 될 수 있죠. 그대로 과거의 기출이 답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걸 선생님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신설 문제 볼까요? 신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설과 관련지어 선생님들 보면 하나 봅시다. 선생님들. 사회과 선생님들 문제에서요. 사회 문제 A8번 문제인데 사회 문제에서 사회과에서 신설된 용어가 뭐냐면 올해 2022에 선생님들 신설된 게 뭐냐면 ESG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에 ESG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기업의 뭐냐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신설됐거든. 이 용어가 신설.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경영도 윤리적 경영이란 말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신설됐어. 신설돼가지고 문제에서 이 사회적 디귿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더라. 사회적 책임이. 그래서 이 디귿에 들어갈 용어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선생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선생님들 2022 개정교육과정을 쭉 보면 이렇게 사회적 책임이란 말이 있으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이윤만 추구하면 안 되고 사회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 사회적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 환경, 그 다음에 무엇? 사회, 그 다음에 투명한 경영. 특히 환경,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지속 가능성도 2022의 트렌드, 기후변화, 지속 가능, AI. 그럼 이제 지속 가능을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투자 비용 됐으면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해야 돼. 그러나 단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선생님들 기업에서 이윤 추구가 안 돼요. 그럼 선생님들 주주들이 뭐 할까? 반발하겠죠. 즉 기업은 이윤과 사회적 책임의 중간에 서서 갈등하겠죠. 이게 이제 가치 갈등, 가치 분석이야. 이걸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할 수도 있겠지. 이게 이제 뱅크스와 관련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설된 용어들이 선생님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몇 번이고 선생님들 강조했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19일날 강의했네. 19일날 보면 선생님 보십시오. 기업, 이윤,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신설된 내용을 선생님들 중심으로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는 무지 뒤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올려놓을게요, 선생님들. 그럼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보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과거의 기출과 2022에 새롭게 신설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 즉, 또 기출은 그럼 언제부터?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의 기출을 총 망라해서 보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쉬었다가 뭐 하냐면 2027 어떻게 임용을 대비할 것인가 하겠습니다.